나는 이지대주 름했다 당극이라 똑똑한 추위 우뚝 솟은 빙하들은 하나부터 올라 하늘을 바라본다. 이러한 극지에 가기 위해 응구들이 자리에 모여 돌아 인류세라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유영향이 영향을 받는 거대한 힘. 이것이 당신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세를 영향하는 방법을 계시고 유명한 최전선 해적 아산 해양 소리 빙하 관련 분야들과 바다 위에 힘쓰는 이원상 계시옵고 남극 중세에서 우리 한몸에 강한 그전자는 연너요 흐린 기발한 남극 식물 연구의 핵심 이형석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울산의 아들 선부산 자연의 사부준 중성과 민경 경관은 유아는 긴 수는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고 우연히 우연도에 우연도와 우연도와 우연도와요 저기 준수 말고 또 다른 김준수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배우 김준수라. 김준수는 10년째 열심히 칼을 갈고 보지 못해 지대로들을 구하는 사연 하나 있었구나. 이러한 연구원이 있으니 이것이 덩굴인데 인물이 아니겠느냐. 하늘은 거 그리고 보여보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칼을 갈고 있는 배우 김준수입니다. 남극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하철 출입구 양옆에 그 종이로 된 광고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판 띄워놓는 그 아크릴판 같은 거.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요. 그 광고판에 남극 세종기지 연구대원 모집이라고 적혀있는 걸 봤어요. 에? 남극 대원을 이렇게 뽑는다고? 약간 의아하기도 하면서도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봤더니 무슨 그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그 뭐 설비 쪽 사람들 이렇게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갑자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설마 나도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뭐 공부한다, 취업 준비한다 엄청 정신없이 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갈 준비를 했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삶에 치여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그 광고판에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대원을 뽑는 광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보고 있어요. 막 당장이라도 갈 것 같은 사람처럼. 이게 왜 이렇게 재미있어 보이지? 하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얼마나 가 있는 것인지, 나도 진짜 갈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직업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과 출신이고 나름 공대를 나왔어가지고 혹시라도 뭐가 있나 해서 봤더니, 근데 연구원 쪽은 다 이렇게 순수 과학자들만 갈 수 있었고 시설 쪽은 제가 관련 자격증도 없고 관련 경력도 없고, 그나마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이 조리였습니다. 요리는 다들 조금씩 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자취를 오래 했어가지고 요리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먼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조리로 남극에 갈 수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학원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한 2, 3개월이면 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자격증을 딴다는 것도 좀 이렇게 한 번에 따긴 어려우니까 한 4-5번 본다고 생각하면 한 반년 정도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자격증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관련 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합쳐서 한 1년 반? 1년 반. 1년 반이면 그냥 내 전공 살려서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받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내 전공 살려서 가나 조리로 가나 어차피 걸리는 시간은 왜 안 가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거 그 쓸데없는 거 아닌가? 내가 왜 남극에 가려고 하지? 남극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진짜 남극에 가고 싶다면 한 1년 혹은 2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남극에서의 진짜 삶이 도대체 뭔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그때부터 남극에 대한 나름의 상상도 좀 해보고 리서치를 좀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삶을 연구했다고 할까요? 일단 남극을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인터뷰나 관련 서적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온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일과 후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보통 그 시간에 뭐 하는지, 그리고 연봉은 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요. 근데 제가 가끔씩 심심하면 제 이름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거든요. 뭐 나오는 건 딱히 없어요. 없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리서치를 해보다가 궁금한데 싶어서 제 이름 김준수를 딱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세상에, 아니 우연히 이런 우연히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 남극에 갔다 와서 무슨 세미나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사람이 문과야. 무슨 사회학 전공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 김준수, 그 사람은 문과 김준수. 아니 문과가 왜 남극에 가? 공대생이 나도 안 가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면서 뭔가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남극에서의 삶을 어떤 문과적인 시선으로 들어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느닷없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요새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박범순 선생님 밑에서 과학기술 정책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연히 이제 기회가 닿아서 극지연구소와 과제를 같이 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저는 이제 극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또 거기서 과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극지 사회학, 극지 사회과학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이런 지점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형태의 어떤 연구들이 가능할지, 그리고 제가 가서 무엇을 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력의 문제는 오늘 앞서선 두 선생님들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관계를 볼 때 이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 또 지위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성을 가지고선 이것이 만들어진 현상인지, 이런 호기심들을 가지고 관계 연구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인류세 담론과 함께 행성적 상상력이라는 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인 나와 행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행성은 너무나 거대한 스케일이고 시간적으로도 한 개인의 어떤 삶의 서사와는 결코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걸 연결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또 그것이 끼쳐왔던 어떤 환경 변화라든지, 또 극지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이라는 공간을 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세의 어떤 상상력의 문제들은 새로운 경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경계들, 기존의 경계들을 해체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없어지기도 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해체되기도 하고 인공과 자연물의 경계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 사실, 객관성, 이런 것들은 과연 그 객관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규범, 문화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경합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계들이 해체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인류세의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다, 사회적 구성주의가 어떻게 작동한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인간 개인과 개인들이 사회 구조물을 외제화하고 그 외제화를 다시 실제로 만들고 그 실제가 나한테 규범이 돼서 다시 작동하게 되는 이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존재하죠. 거기에 국제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체성의 정치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만들어진 경로우전성이 작동해서 기존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제들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객관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경합하는 과정이죠. 어떤 사실과 사실이 충돌했을 때 무엇이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지, 그런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학의 사회적 구성,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극지라는 공간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 선생님들이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극이라는 공간을 상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특히 특정 동물로 대표되거나 특정 이미지들로 좀 대표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남극에 빙하가 녹는다든지, 펭귄이 이제 또 살아간다든지, 스쿠아라는 새가 또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지라는 공간을 좀 만들어가고 실제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들이 단순히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을 운용하게끔 하는 힘을 작동시키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왜 극지를 연구해야 되는지 그런 정당성들을 갖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남극 체험단 선발대회에 참가한 밴드 지구와 아이들의 리더 김준수, 안무 김준수, 보컬 김준수, 제가 김준수입니다. 이번에
합격해서 남극에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둥둥둥둥둥 조리 살살 해하고 긴사는 펭귄이라 두 날개를 잡혔다가 다가갈 듯하기를 훌하자하게 점프하는 펭귄이라 둥둥둥둥둥 조리 살살 해하고 긴사는 펭귄이라 두 날개를 잡혔다가 다가갈 듯하기를 훌하자하게 점프하는 펭귄이라 우리는 통 나오고 개는 통 우리는 게 아장하게 걷고는 무거워서 그래도 바람 몰아치면 우리 종이 모였다가 나는 생각 우리 뒷둥뒷둥 우리 조를 살살 팽하고 길 사는 펭귄이라 두 날개를 잡혔다가 날아갈 듯 다리를 홀린 아장하게 점프하는 펭귄이라 바람이 펼쳐진 천국이 바다에서는 물갈기가 닿은 발로 체면하다가 단단한 도시에서 똑바로 서서 수박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걸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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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리 살살 해하고 길 사는 펭귄이라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속 발표를 하고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묵지라는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콧 아문센의 어떤 남북전 경쟁도 잘 알고 있고 또 흥미롭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1912년에 재밌는 남북 탐험이 또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육군대의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라세 노부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80도, 남이 80도까지 1912년에 일본 해군을 동원해서 남극에 도달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일본 제국 영토에 대한 선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제국주의도 남극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죠. 마찬가지로 1950년대로 넘어가면은 냉전의 시기가 됩니다. 냉전이 굉장히 극렬하게 있었던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방극과 소련극이 나눠지게 됩니다. 서방극을 대표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린란드의 미국이 빙하 밑에 기지를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캠프 생츄어리라는 공간이 있고요. 이 시기에 이제 소련 문 앞에다가 핵탄두 600기를 저장할 수 있는 빙하 밑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련 역시도 스탈린 루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경유 없이 북극점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해서 그 비행기를 선전하고 체계 선전 등에 활용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극의 이국종이라고 불리는 외과 전문의 김준수입니다. 저는 남극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메스를 가지고 마늘을 가지고 눈매워. 실제로 극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월동대원들 생활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자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비관도 있는데요. 그중에도 의사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각 기관에서 파견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1년 동안 같이 붙이고 살다 보면은 각자 맡고 있는 역할과 상관없이 대학 내용과는 상관없이 좀 이제 누구나 다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인간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극지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좀 행성적 스케일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882년에 있었던 국제극지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극지를 함께 탐사하자라는 그런 역사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극과 남극에 대한 탐사가 이어졌죠. 이게 이제 2회, 3회를 거치면서 제3회 국제극지연 IPY가 진행될 때, 이때 좀 행성적으로 좀 유의미한 활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11년 주기로 이제 태양 흑점 폭발이 있었던 시기고, 이 문제가 공통적인 관심사로 등장을 하면서 국제 극지연을 국제 지구물리 관측연으로 확장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Y가 이제 IGY가 된 거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IGY가 된 거고, 이 IGY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59년에 시작돼서 61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이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국가도 남극에다가 자신의 영토를 선언할 수 없고 자원이나 활용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극지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구라는 행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이를 측정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저희 논문에서도 사용을 한 사진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지구에 구멍이 났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에 구멍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지로 처음 보여준 그 이미지입니다. 남극에 이제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라는 단본이 만들어졌고 과학적 근거가 있었죠. 이런 이제 지구라는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인식하게 되면서 극지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을 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땠느냐? 한국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극지 심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79년 어떤 하나의 자원 공간, 자원 확보, 수산 자원의 확보 목적으로 남북호라는 배가 처음 이제 남극 지역으로 탐사를 떠납니다. 근데 80년대가 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UN 가입국도 아니었고 정상국가의 어떤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외교 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조약이 그 타겟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UN 가입국도 아니었고 여기 가입하기 위해서는 남북 조약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에서 남북한을 이제 동시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제안이 됐었는데 남한은 사실 억울하죠. 남한 측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극지 활동에 대한 여러 근거들을 마련해왔고 실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어필을 하다 보니 우리가 먼저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극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북한보다 먼저 극지조약에 가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북한보다 먼저 기지를 세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남극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87년 결정되고 88년 완공돼서 세종기지가 그때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그 맥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009년에 만들어진 쉘빙선 아가운드가 있고 자고 제2기지가 만들어졌고 지금 제3기지 그리고 제2쉘빙선까지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추구를 하고 있죠. 이 기념 목표들은 북한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북한은 자신들이 표방한 게 90년대, 90년에 남극을 두 차례 탐험을 했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카이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극 과학기구에서 이들은 두 번의 탐험을 통해서 두 번째 탐험 때에 계절 1이라는 남극 기지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는 없죠. 이제 여러 다른 국가들의 기지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고 이때 당시 우리 세종기지 대원들도 그 북한 인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외교부에 사전적으로 북한인과의 접촉 가능성으로 허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정석 박사님, 이정석 박사님이 계신데 제가 남극에 가서 그러면 실제 뭘 했냐, 뭘 보고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극지 과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과학자들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짐이 굉장히 많죠.
중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고 무거운 짐들을 도보나 아니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서치하는 그런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영석 박사님 여기 계신데 이제 광합성량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크게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극지과학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변 환경에 대한 탐사입니다. 이제 뭐가 있고 기지 주변에 뭐가 있고 혹은 남극에 무엇이 있고 이런 거를 하나 찾아내고 어떤 생태계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과학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상 관측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영석 박사님이 하고 계신 작업 중에 하나 있는데요. 주변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이제 병원균이 달라지고 이런 걸 관측하는 그런 관측의 어떤 과학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신종 발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전자원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이제 소화 효소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그걸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물색하는 게 극지과학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거는 퍼포먼스로서의 과학 지식이라는 걸 한번 붙여보고 싶었는데요. 수행성으로서의 과학 지식. 과학 지식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과학 지식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수를 채수를 해서 정확한 똑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측정하는 플랑크톤도 측정하고 염도도 측정해서 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월동대원들이 연구관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연간 활동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한다, 뭐 어떤 변화를 관측한다라는 성격보다도 우리가 과학기지로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보여주고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 것. 과학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과학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성으로서의 과학 지식이 또 남극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남극 조약에서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기지가 없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포르투갈 지질연구팀에서 온 친구들인데 포르투갈은 남극 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기지를 제가 갔을 때 임대해서 같이 사용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월동대원 지질연구팀이 하고 있는 연구와 이제 기지가 없는 지질연구원, 포르투갈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가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라운드 패턴이라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음이 녹고 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특정 패턴이 생기는데 그걸 탐침을 넣어서 전파를 흘린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 과정입니다. 장비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똑같은 장비예요. 근데 우리도 월동대원에 있으니까 1년 내내 이걸 짊어지고 가서 사이트에다 심고 할 수 있는데 기지가 없는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심어놓고 1년 뒤에 횟수를 해가는 방식으로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측면이 있겠죠. 이거를 데이터를 다 손실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쉬운 1년 동안 묻어놓는 장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찾아서 이제 특허도 내고 그걸 또 기지가 없는 국가들에게 셀링도 잘하고 이제 또 나름의 지식 장사를 또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쉘터입니다. 쉘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 조약에 의해서 남극은 어떤 국가도 영국권 주장, 영토성 주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세종기지 인근의 주변에서 여러 국가의 기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 지점이 겹치기도 하고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서로 그 일도 굉장히 잦은 편인데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런 피난처,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을 때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쉘터들을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데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이제 넘게 있을 때 가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게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종기지 바로 근처에 깔리니 기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지인데 깔리니 기지 대원들이 이 쉘터를 잘 쓰고 갔다고 자기들끼리 와서 잘 쓰고 갔다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남기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좀 넣어놓고 자기 인스타그램 주소도 남겨놓고 연락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국제 긴장 관계도 있지만 또 주로는 이제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구조 지원도 하고 물품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협력적인 문화가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과연 남극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여기 뭐 어디 한 대학교의 실험실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이제 남극 세종기지 안에도 연무동 안에는 드라이랩 웹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샘플을 전처리 하고 현장에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인간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쓰레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각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게 사실은 잘 관리가 돼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측면도 있고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생물대원인데요. 월성자대원이 폐수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 무엇이 흘러가는지 또 BOD가 어떻게 되는 물이 나가는지 생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기지 곳곳을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과학자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공간들을 유지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누가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가졌을 때 극지라는 공간이 과학자들의 공간, 아니면 이걸 필요한 너러지 프로덕션을 하는 사람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 기지를 살아있게 움직이게끔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요. 또 작업하는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계도 보수하고 기름도 칠하고 유지해야 되고 또 해상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군인들, 또 해군, UDT 상사분도 와 계시고 또 해경분도 와서 우리가 사법권 작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걸 좀 적절하게 활용해 줄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이 있죠. 박수! 저는 해군 특수부대 상사 해상 안전대원 김준수입니다. 자, 우리 남극 워터파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빠지면 10분 내로 죽습니다. 꽉 잡으세요. 미안합니다. 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지가 살아있고 기지가 움직이게끔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고 테크니션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스파라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스파는 남극 특별보호구역입니다. 남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교부, 환경부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아스파라는 공간은 더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공간 이런 것들 따로 지정해 놓고 이 공간의 출입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종기지 주변에는 펭귄 마을이라는 펭귄 집단 콜로니를 아스파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세종기지 주변에 바톤반도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주변 인접 국가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진계 장비를 이제 들여놓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는데요. 학예대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름 3개월 동안 학예대원들이 들어가고 월동대원들이 1년 동안 있는데 주로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게 샘플을 단시간 내에 채취하고 필요한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실험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극의 문이 열리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와서 또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샘플 심부름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특정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우리 한국 사회를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인류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저는 인류세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퓨어한 자연, 퓨어한 사회라는 개념이 있어서 마치 두 영역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좀 비판적 접근을 한 개념으로서 사회자연이라는 개념을 좀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퓨어한 상태의 자연도 없고 우리가 남극을 봤을 때 제국의 역사라든지 발전주의의 역사라든지 냉전의 역사라든지 한국의 그 스팀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공간 자체를 사회와 자연이 굉장히 결합된 모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어떤 정치 생태학들의 문제들이 새로운 인류세의 연구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국가나 제도, 규범이나 영토성의 문제가 극지공간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극지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이 문제들 안에서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작업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 자연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재조명해보는 극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들, 대안적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원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극지 활동 진흥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의 모태를 보면은 우주개발진흥법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카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뭐 차치하고 우리가 제3기지를 만들고 더 내륙 기지를 만들고 K루트 사업을 하고 K루트라는 걸 통해서 남북적을 도달하려고 하고 쉐빙선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과제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새로운 어떤 남북의 개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에서 혹은 어떤 과학적 활동을 위해서 또 그 과학적 활동 속에서는 어떤 규범들, 어떤 제도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이 그것을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극지사회학이라는 게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어떤 사회적 구성 과정, 기후변화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그 과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회관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관계성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 맥락들 속에서 극지 기지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세계 이런 모습들도 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의 재구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남극을 굉장히 낭만화되거나 펭귄송처럼 낭만화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원화시켜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이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주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낭만화와 자원화 그 사이에 어디에 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안적 상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극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김준수입니다. 준수가 준수에게 남극엔 테라지 또 갈까? 줄까요? 저는 그 강연 중에 정말 많은 김준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든 느낌은 이 모든 것이 다 남극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었어요. 우리는 커다란 하나의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지구라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행동도 저 먼 남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어 보이는 이 칼도 사람인 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이것 자체가 곧 남극이 아닌가.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남극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곧 남극이라면 오히려 내가 상상하는 남극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극을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그 흔한 남극의 모습 말고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남극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칼과 이 연마석 말고 이제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틈으로 남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